왜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공해도 공허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영입니다. 퇴직한 대학 교수로서 오늘은 제가 8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인생 변화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가 놓치고 있는 감사의 진짜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성공 철학 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면 감사하고,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건강해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승진하면 감사하고, 인정받으면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마치 배고프면 밥을 먹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숨겨진 혜택은 이것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가 실제로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80년을 살면서 수없이 확인한 진실입니다. 몇 년 전 제 제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학생은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매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왜 이런가요? 정말 불공평해요 라고 매번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김 씨는 전형적인 조건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되면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투도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교수님, 취업도 안 되는데 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건강한 것,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투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밝고 긍정적인 인상이 좋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감사의 힘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보세요. 너무 당연한 것도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조건부 감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고 증상이 심하면 더 강한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발견한 숨겨진 혜택은 이것입니다. 감사가 실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제 오랜 친구 박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은 6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박 선생 본인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라며 매일 원망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선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박 선생은 처음에는 황당해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뭘 감사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억지로 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 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랐습니다.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은 매일 아침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년 후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치유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치유 모드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정 조절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노, 불안, 우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부정적 감정을 즉시 진정시키는 자연스러운 치료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부정적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 분노는 사라지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대학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연구 프로젝트를 다른 교수가 가로챘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더니 결국 그 교수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자 몸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분노가 제 삶 전체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니 더 많은 감사거리가 나왔습니다. 내게는 아직 다른 좋은 연구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로 내가 얼마나 연구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마다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달 후 더 좋은 연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제게 훨씬 큰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만약 그때 원래 프로젝트를 했다면 이 기회는 놓쳤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부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마찰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원리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에서 겪었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정말 까다로운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을 이 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교수는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했고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교수들이 이 교수를 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피하고 회의에서도 이 교수와 맞서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과에서 일하다 보니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또 회의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이 교수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라며 제 앞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럴까?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교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교수에 대해 감사할 점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한다. 비판을 하는 이유도 학생들을 걱정해서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나태하거나 대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날부터 이 교수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교수님을 통해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이 교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번 교육과정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목소리도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 교수가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주영 교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이 교수와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억지로 꾸짖거나 혼내지 않아도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엇이 특별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매일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상이 때로는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성취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며칠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옆 침대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은 분이었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김 할아버지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목이 아파서 삼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링거만 맞으며 지내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물을 조금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물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네. 정말 고맙구나.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에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회복되면서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일상 속 숨겨진 감사 포인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집에 와서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특별한 성취나 큰 사건이 없어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지금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마실 물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가장 평범했지만 감사한 순간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 자체가 감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실패, 손실, 배신, 질병,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정말 불공평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라며 괴로워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감사할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통이 클수록 감사의 힘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제 친구 최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사장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직원 1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일부 친척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사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라며 원망만 했습니다. 한 달 후 최 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위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최 사장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최 사장은 화를 냈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최 사장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부터는 더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최 사장이 다시 일어설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최 사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예전보다 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압박이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고통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왜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기는데 나만 왜 이럴까? 언제쯤 내게도 기회가 올까? 라고 한탄합니다.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체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축복과 기회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사는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모여들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제 제자였던 이 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학 전공으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했습니다. 문학과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요? 다른 과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만 이래요.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양에게 제안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게 어때요? 이 양은 의아해했습니다. 교수님, 취업도 안 되는데 뭘 감사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날 이 양이 쓴 감사일기는 이랬습니다.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쓴 티가 났지만 그래도 매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패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부터는 더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학을 공부해서 글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양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웃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 단골 손님이 이 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네요. 혹시 글 쓰는 일에 관심 있나요? 그 손님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 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지만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곧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문학 전공 지식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이 양이 편집한 원고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편집해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 다음 책도 부탁하고 싶어요. 그 작가와의 인연으로 이 양은 더 큰 출판사로 이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편집팀장이 되어 많은 작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금도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때 감사일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감사일기를 시작한 후 이 양 주변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카페 손님, 동료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이 양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끌어당김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과 기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 3주를 써보세요. 30일만 계속해보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라는 허무함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최종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성공에만 집착했습니다. 좋은 대학 교수가 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었을 때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했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감사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별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아내가 준비해주는 아침 식사,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캠퍼스를 걸으며 느끼는 신선한 공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가 컬러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났고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니 그들의 소중함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성과를 위해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기쁨, 학생들과 토론하는 즐거움, 논문을 쓰는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 70대가 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평안합니다. 매일이 감사로 가득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8가지 진실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부 감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둘째, 감사에 치유하는 힘 활용하기. 셋째, 부정적 감정을 감사로 다스리기. 넷째, 관계를 개선하는 감사의 힘. 다섯째, 일상 속 감사 포인트 발견하기. 여섯째,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감사. 일곱째, 감사가 끌어당기는 기적들. 그리고 여덟째,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건강, 관계, 일,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감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99%가 놓치고 있는 이 비밀을 아는 1%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